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치료 주요 질환 및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03162 이유찬입니다. 목차는 일단 물리치료란 무엇인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종류, 물리치료 진단 방법, 각 질환마다 적용되는 치료 방법,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운동, 이렇게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란 열이나 얼음, 그리고 공기나 광선, 전기,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통증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을 가리킵니다. 물리치료는 온열치료, 한링치료, 전기치료 등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식이 있고 치료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치료는 치료의 신체 부위를 침상이나 치료대 등 고정된 곳에 놓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환자가 임신 중이거나 심장박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감각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골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상 중 하나가 골절인데요. 골절은 다리, 팔 같은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해서 뼈나 골단판 같은 부위가 상해를 받아서 변형을 일으킨 상태라고 합니다.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은 골절 부위의 통증과 압통을 느끼는 것이지만 심해질 경우 감각 이상과 저린 느낌이 발생하고 쇼크까지 올 수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구가 있습니다. 탈구 역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운동이나 교통사고 등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탈구는 골절과는 다르게 서로 접촉해 있던 두 관절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려서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통증 정도로 따졌을 때도 골절보다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탈구의 주요 원인은 외상이고 일반적으로 탈구 부위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탈구는 손상 정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관절의 모양과 팔다리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고 기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치료 진단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리치료 기록부를 작성해서 환자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여기서 이 환자의 기초자료의 예로는 환자의 양력, 현재 증상, 과거 병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서 문제 항목을 작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 항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를 계획을 짜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관절 초기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데 이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기구에는 관절 각도계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도수근력 검사라고 하는 근육이 중력과 외부 저항에 대항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일상생활 동작 평가라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으로 나뉘는데 이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은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동작을,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은 보다 발전된 것으로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평가 결과 기록은 독립, 감독, 최소 도움, 중간 도움, 최대 도움, 의존으로 단계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부터 아래로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육 뼈대개의 기능적 평가라고 해서 어깨관절, 팔굽관절, 손목관절, 허리뼈 등의 기능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관절 각도계로 관절 가동 범위를 평가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보면 근육 힘줄 파열 예방을 위한 운동을 표현하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질환마다 적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통, 경부통, 근막 통증 등 각종 통증과 근육 경직이 주로 적용되는 치료 방법이고 온열 치료는 크게 표저열과 심부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저열 치료는 주로 핫팩, 파라핀욕, 적외선 치료, 저에너지 레이더를 통해 치료를 하고 심부열 치료의 경우에는 초음파 단파 투열, 극초단파 투열 등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온열 치료의 효과를 보면 온열 치료는 찜질이라고도 하는데 찜질은 모세혈관과 세동맥 등의 확장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혈류가 증가하면 혈관에 이완이 일어나서 조직이 영양 공급을 증대시키고 신경의 흥분을 감소시켜서 근육 경련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온열 치료를 하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치료가 있습니다. 전기치료는 관절, 근육뼈 등등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도와주는데 종류로는 체외충격파 치료, CPM 치료기,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로 충격파를 통해서 몸속 통증 부위에 혈관이 재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 조직이나 뼈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통증이 감소되거나 신체적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CPM 치료기는 수술 후에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을 쉽게 관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수치료는 골반, 척추, 관절 등 불균형 부위 교정이나 척추 교정 또는 불균형인 근육들을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CPM 치료기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신체 화중에 따른 부담이 없어 디스크 재활, 관절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다리에 의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척추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심폐력과 지구력을 길러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효과가 좋고 야외 자전거 타기와는 다르게 실내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골다공증이나 관절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